이번 영상에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프의 이동은 지수함수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배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서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죠. 평행 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다면 그래프는 좌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면 그래프는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그렇게 움직일 텐데 식은 어떻게 바꾸어 주면 좋을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주어진 식의 x 대신에 x-m을 대입합니다. 자,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면 식은 x자리에 x-3을 넣어 주어서 y는 2의 x-3제곱이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식의 y 대신에 y-n을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자, 역시나 똑같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면 네, 주어진 식의 y 값에 y-1을 대입해주고 네,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평소에 우리가 식을 y는 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을 때 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식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 이렇게 될 테고 다시 이것을 y는 이라고 정리한다면 네,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는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는 x와 y 둘 다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니까 네, 식이 y는 2의 x제곱에 y에도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x에도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네, 식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지수함수뿐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적용하니까 우리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해본 적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네, 원래 어떤 함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원래 y는 2의 x제곱으로 생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원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네, 이렇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고 네, 0,1을 네, 반드시 지나는 이런 모양의 곡선이었어요.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네, 0,1을 지나던 점이
네, 1,2를 지나게 되겠죠. 네, 이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평행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네, Y축에 대하여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1만큼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네, 점근선이 원래 X축이었는데 점근선이 Y는 1이라는 직선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치역도 원래 0보다 컸었는데 네, 치역이 1보다 커지게 되는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점근선의 식과 치역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Y축의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X축의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했을 때는 점근선과 치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함수의 바뀐 네, 점근선의 식과 치역의 값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점근선은 네, y는 1이 되었죠. 그리고 치역은 네, y들의 집합인데 네,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y만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함수 y는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a와 b의 값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자, 우리 여기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몇 번씩 하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봅시다. 먼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동이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또 3만큼 평행이동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두 번째 평행이동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 X축에 대하여 네, 이번에는 대칭 이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 세 번의 이동을 다 하면 네, 요 함수와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우리는 식의 X값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네, X 플러스 1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될 것이고 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대입해가지고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고 네, 2의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고 이런 후에 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y 대신에 네,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네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네, b 값은 벌써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네,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네, 2의 x제곱만 남도록 바꿔줘야 되겠어요. 2의 x 더하기 1제곱이라는 거는 네,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지수끼리 더해놨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요렇게 마이너스 3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식과 비교를 해본다면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알아볼 텐데요. 지수함수는
미시 1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모양이고 a의 값이 이 지금 선생님이 쓴 a라는 것은 y는 a의 x제곱에서 요 밑에 들어가는 a를 말하는 거겠죠? 네,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라는 것은 정의 여긴 x값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가장 작은 값을 최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따라서,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요런 모양의 그래프일 때 a가 1보다 클 때는 주어진 x의 범위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주어진 구간에 가장 작은 x값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최소가 될 것이고 가장 큰 x값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주어진 구간에 가장 작은 값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값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요런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3의 x 더하기 1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에서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x축, y축.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니까 x가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요 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값인 1일 때의 함수값, 요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는 3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x에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3의 제곱은 9니까 계산하면 8이 되겠죠. 이때의 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은 x가 1일 때의 값입니다. 그때 나온 함수값 마이너스 3분의 4가 최소고 8이 최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럼 요런 모양의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까요? 이대로 구하기보다는 식을 정리해야겠어요. 정리하면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5분의 4의 x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5분의 4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값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네, 이 값이죠? 이 값이 제일 크겠네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그리고 2일 때 네, 요 값인데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5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것은 네, 4분의 5의 값입니다. 이 값이 네, 최대값이 될 것이고 네, x에 2를 대입했을 때 네, 5분의 4의 제곱이죠. 네, 25분의 16 네,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인지 감소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구간의 가장 큰 값에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가장 작은 값에서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확인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x가 0과 2 사이의 값일 때 함수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 함수는 2의 x제곱이 반복해서 나오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t로 치환해 보면 y는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2의 x 플러스 2제곱은 네,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고 이제 t로 바꾸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변형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원래 x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네, 이것을 x가 들어있는 식을 네, t로 바꾸었으니까 이렇게 치환할 때 우리는 t의 범위도 같이 바꿔줘야 되겠어요.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어 줘야겠습니다. 자, x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2의 x제곱의 값은 네, 어떤 값을 가지나요? x가 0일 때 2의 x제곱의 값은 1이고 x가 2일 때 2의 x제곱의 값은 네, 4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1부터 4가 됩니다. 1과 4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지수함수 형태가 아니고 2차 함수 형태죠.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었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3을 따로 떼어놓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 4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를 세트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 될 텐데요. t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은 1과 4 사이 범위에서 언제 최소값을 가지고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요? 네,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왜냐하면 t가 2일 때 요 가로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이제 1일 때와 4일 때의 값 중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될 텐데 네, 2에서 더 멀리 떨어진 네, 4가 4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를 대입하면 4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네, 최대값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이동과 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